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역학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 지구에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작용하면서 뭐 물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 매달려 있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컵이 여기 가만히 놓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네, 중력과 이 책상면이 얘를 뭐 해주니까? 받쳐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밀어도 얘가 같이 멈추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마찰력 때문이고, 그죠? 뭐 이러한 얘기들을. 내가 바닥을 이렇게 밀고 가는 건 내가 바닥을 밀면 바닥도 나를 밀어주니까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어느 곳에서나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인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중력 때문에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를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나오는 물리량 정의 좀 합시다. 자, 이동거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동거리가 뭐예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래서 이동거리가 뭔데? 물체가 아마 움직였겠죠? 그죠?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인 모든 경로를 다 따라가면서 거리의 합을 구하는 게 이동거리예요. 그리고 변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너네는 변이라는 표현보다 뭐라는 표현이 더 자주 나올 거냐면 위치 변화라는 표현이 많아요. 위치 변화.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처음 위치가 어디였는데 뭐 3초 후에 위치가 바뀌었다. 그럼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 사이에 변화가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흔히 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체의 변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변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선 거리와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직선 거리와 방향. 그래서 거리와 변이는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선생님 칠판에 쓰고 있어요. 칠판 봐줘. 책이 아예 없어요, 이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책에 아예 없는 거예요. 너네가 이게 중등교과에서 배웠던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안다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속력은 걸린 시간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누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초에 몇 미터를 가는 빠르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 속력은 뭐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물체가 얼마나 빨리 달리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리냐. 자, 그러면 속도라는 친구도 있어요. 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변이를 나타내는 게 변이. 그럼 도대체 변이랑 거리가 차이가 뭐길래 속력과 속도라는 물리량의 차이가 생겼냐?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어떤 공이 출발을 해. 내가 막 굴러가갖고 여기까지 갔다? 그러다가 굴러가면서 속력이 느려져서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되돌아왔대, 여기까지. 근데 여기 위치가 6m. 얘가 기준점이고. 그럼 얘는 총 이동거리가 얼마야? 미안해. 고마워. 몇 미터야? 갔다가 왔어요. 그치. 이거 100m를 갔다가 40m 온 거니까. 그죠? 총 이동거리가 140이야. 그럼 변이는 얼마게? 처음 위치, 60m. 마지막 위치, 직선거리야. 60m. 그것도 오른쪽으로. 처음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60m가 변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그냥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야. 몇 미터가 이동거리야, 이렇게. 근데 변이는 방향도 되게 중요한 물리량이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저쪽으로 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마지막 위치 사이까지 거리 플러스 뭐야? 방향이야. 왼쪽 이렇게 말해야 돼. 자, 뭐 그런 거 다 치고. 자,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럼 속력 얼마예요?
그치.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맞아요? 시간 전체 걸린 시간이 10초라니까 시간 분의 이동 거리 해서 속력은 얼마야? 14 할 거야. 그럼 속도는 얼마냐? 시간 분의 변이 얼마라고? 왼쪽으로 60m라며. 그 왼쪽으로라고 한글말로 쓰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이란다. 오른쪽으로 60이라며. 그래서 이거를 앞에 오른쪽으로 60 방향을 부호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죠?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 교과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꾸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얘가 지금 방향을 한번 바꿨으니까 거리와 변이가 차이가 생기는 거고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요대로 쭉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동거리도 몇 미터? 100m. 변이도 얼마? 100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 물체가 운동하는 꼬라지를 보니 방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그러면 거리와 변이가 같고 속력과 속도가 같다. 대신 직선상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네,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고루하다. 그래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하실 거고 자유낙하라는 걸 하실 건데 등속 직선 운동도 자유낙하도 1차적으로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므로 지문에 속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그건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가 보다 하시면 되고 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변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그건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더라.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속도라는 물리량이 나와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걸린 시간 분의 속도가 변한 거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나타냅니다.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여기 공이 굴러가는데 2kg의 공이 5m/s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2초가 지난 후 2초가 지난 후에 이 공의 빠르기가 10m/s가 됐어. 가속도 얼마야?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그치. 그죠? 가속도는 초당 얼마나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할 수도 있나 혹시? 그렇잖아요.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아마 가속도가.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1초에 이만큼씩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하시면 되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1초에 이만큼씩 속도가 뭐 해주는구나? 느려지는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러한 물리량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력 시스템에서 중력이라는 건 결국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힘과 운동의 관계. 지난번에 아마 이거 했을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럼 물체는 어떻게 한다고? 서 있었어. 아무 힘도 작용 안 했어. 그럼 얘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서 있어야지. 그지? 자,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물체가 받은 힘이 0이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해봤더니 0이 됐어. 그럼 결국 얘가 아무 힘도 안 받은 꼴이 된 거잖아. 이러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유지. 원래 상태가 있었어. 근데 힘을 안 받았잖아? 그럼 그냥 그걸 유지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지 상태였다면 정지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뭔 말이냐? 빠르기 변하지 말고요. 방향도 변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그냥 뭐 한다?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 방향으로 계속한다. 그죠? 등속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 운동을 해야 돼. 곡선 운동하면 안 돼. 곡선 운동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야. 그건 힘 받은 거예요. 이렇게 힘이 0일 때는 이러한 운동을 한다. 근데 만약에 물체가 받은 힘이 0이 아니야. 물체가 힘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나 봅시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었는데 얘한테 힘이 작용하는 거야. 어떻게?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이걸 뭐라고 표현하라고요? 나란하다라고 표현해. 나란하다. 작용한 힘이 운동 방향과 나란할 때. 자, 이렇게 나란하면 빠르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또는 방향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빠르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다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빠르기는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빨라지면서 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던 대로 가요.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던 대로 가요. 속력이 느려지면서.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작용한 이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면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일정하게 빨라지고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에게는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1초에 9.8씩 빨라져요. 1초에 2m/s씩 느려져요. 그죠? 이러면 우린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한석으로 썼네. 힘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 거야. 힘의 크기가 중간에 막 바뀌면 안 돼. 자, 두 번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랑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뭐 할 때? 수직할 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나요? 빠르게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운동을 해요. 얘는 이 방향으로 못 가고 꺾어져요. 근데 또 힘을 받으면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못 가고 또 꺾어져요. 얘가 계속 어떻게 돼요? 돌아요. 그림이 이상하지? 자, 요 사이를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어떻게? 원의 중심 방향, 힘이 계속 작용하면 얘는 계속 뭐 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도는 운동을 하는 거야. 대신 그 힘의 크기가 똑같아. 힘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어떻게 작용하면 수직으로 계속 작용하면 얘는 등속. 빠르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방향이 계속 변해서 곡선 운동을 하는 거야. 원운동. 그죠?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합니다? 등속 원 운동이라고. 달, 인공위성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 할 때? 비스듬할 때. 그죠? 그럼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하겠지요? 그런 운동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운동하는 건 뭐라 그래? 똑딱 똑딱 이건 뭐라 그래? 이러잖아.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바이킹 마냥. 그죠? 그럼 얘는 올라갈 때 빨라지고 내려올 아니지. 올라갈 때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지고 올라갈 때 느려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 속력 계속 변하지. 그 얘가 직선이 아니잖아요. 곡선이잖아요. 방향도 변하는 운동이야. 이런 운동을 뭐라 그래? 진자 운동이라 그래. 아니면 내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집어 던졌다잉? 얘 어떻게 굴러 떨어져? 또로로로로로로 하죠? 이런 건 무슨 운동이라 해요? 포물선 운동이라 하죠? 그죠? 이런 것도 포물선이고 이런 것도 포물선이야. 축구공 뻥 차면 이렇게 되는 것도. 뭐가 됐든 얘네들은 다 잘 봐봐. 물체는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물체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어디로? 연직 아래로. 중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얘는 계속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여 뭐한다? 계속 방향이 변하고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떨어지는 거야.
뭘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그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 한 운동이에요? 같은 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그러니 자연학하는 빠르기는 뭐 하지만 변하지만 빨라지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걔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 그래프 해석하기. 자, 물체 운동과 관련해서 그래프는 주로 시간 위치 그래프랑, 얘가 위치여도 되고 뭐 변이여도 되고 뭐 이동거리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속도 속력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속력이어도 되고 속도여도 좋습니다. 원래는 다른 거예요. 원래는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과 안에서는 물체가 직선운동 공이 막 굴러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가 안 나올 거야. 적어도 이 단원 안에서는.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를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관하다. 자, 시간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제가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란 말이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란 말이야. 속도잖아요. 속도이자 속력이지. 그지? 왜? 얘는 방향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가 같다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꼬라지를 보니까 기울기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뭐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도,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구나. 방향 안 바꾸고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굴러가는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걸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빠르기가 변하지 않아요 하는 거야.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기울기. 거리는 면적. 기울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잖아.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변화량.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뭐야? 가속도야. 즉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기울어져 있나? 아니요. 가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자,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물체는 가속도가 뭐이니까? 0이니까. 즉,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는 뜻이에요. 0. 맞아요? 즉, 요렇게 속력이 안 변하잖아요. 속력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힘이 0이라며. 그치?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아무리 지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하나 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도라고 하자. 그래서 뭐? 변이라고 해도 되고 이동거리라고 해도 돼요. 됐나요? 자, 하나 더. 그럼 이런 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이 1초, 그 다음 2초, 그 다음 3초, 그 다음 4초 해도 공간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네? 그럼 얘는 1초에 이동거리가 똑같네요. 그래서 뭐가 같습니다? 속력, 속도가 일정하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릅니다? 등, 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행은 힘을
선생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받았고에 마찰 그딴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는 얘기지. 있었으면 얘 이렇게 못하죠. 멈췄어야죠. 자,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내가 자유낙하를 하고 싶으니까 자유낙하는 아시다시피 떨어지면서 뭐 하는 운동? 자꾸 빨라지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빨라진다? 1초에 9.8씩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처음 상태가 정지로 출발을 하셔야 되고 T초 후에 속도가 얼마야? 9.8T잖아. 근데 9.8 쓰기 싫어서 중력 가속도 상수 9.8을 앞으로는 G라고 쓰겠습니다. G.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GT가 돼요. GT. 선생님이 쓰고 싶어서 쓰신 거예요? 아니요. 네, 원래 저렇게 써요. 네. 9.8을 싫어서 앞으로 계속 싫어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9.8을 아예 안 쓰는 날이 와요. 계속 G라고만 표시하는 날이 옵니다. G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G가 9.8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었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근데 자유낙하라 했으니까 뭐 하는 거리? 떨어진 거리. 다시 말하면 낙하거리야.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처음에 어디서 떨궜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요걸 낙하거리. 그죠? 자, 이거 식을 써볼까요? H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2분의 1 G T제곱 할 거잖아. 그지? 그죠? 맞나? 외워놓으면 참 좋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시간 위치 그래프로 좀 바꿔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게 그려라. 커지게. 기울기가 커지게, 가파뤄지게 그리세요. 그죠? 자, 그냥 놔둘까? 그래, 요것만 할까? 네. 진짜로? 네. 원래 식이 3개인데 하나만 하나요? 자, 얘를 제일 많이 쓰니까 우선 요거 가지고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너네는 이미 그런 건 알잖아.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자유낙하를 하는데 내가 얘를 저 G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 19.6m에서 낙하를 시켰단 말이야. 자유낙하를 했어. 그럼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나요? 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낙하거리가 몇 미터? 19.6m. 중력가속도 상수는 얼마로 하래? 9.8로 하래.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4요, 4. 4초. 4초? 2초. 여기가 4인데 T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2초가 걸릴 거란 말이지. 그죠? 여기다 넣으면 시간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지면에 도달한 순간. 속도가 얼마야? 지면에 도달한 순간 속도가 얼마야? 얘가 지금 떨어지면서 1초에 얼마씩 빨라져? G. 그렇지, G만큼씩. 몇 초 걸렸다며? 그지? 그럼 여기서 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19.6. 그지? 2G. 19.6. 그리고 19.6이 내가 좋겠니? 싫겠지? 계산하기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그냥 G로 쓰든가 아니면 친절한 선생님들은 얘는 10으로 하세요 해요. 그죠? 근데 대체로 안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9.8을 항상 살려놓는 걸로. 지문에 나올 거예요. 9.8로 하세요. 만약에 중력가속도 상수를 10으로 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 그럼 9.8로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하도록. 오케이? 자, 그럼 질문?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지워볼게요. 여기 잠깐. 자, 그래서 다양한 물리량들을 이용하여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표현하려다 보니 이제 뭐 거리, 변이, 손 이런 물리량들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힘과 운동 방향과의 관계에 따라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겠죠?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상태를 보일 수 있잖아. 그 중에 주로 여기서는 어떤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등속 직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거다. 오케이? 자, 다음. 이것도 참고사항. 그럼 지금 배운다는 이 역학 시스템 안에, 그 지구 안에 어떤 힘들이 존재해요? 중력, 또 마찰력. 고무줄 없냐, 고무줄? 탄성력. 야이라이. 이건 뭐야, 이거? 전기력, 그치? 자석은? 자기력, 그렇지?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많은 힘들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 누구 얘기합니다? 중력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너네 이런 건 들어봤어? 이거 만류인력 뭐야? 그치? 그럼 만류인력이랑 중력은 뭐 다른겨? 아니야?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얘네들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뭐 한다? 끌어당긴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 힘을 뭐라고 하면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 나도 뭐 하는 거야? 끌어당기죠. 이 교실에 있는 질소 분자도 뭐 하고 있을까요? 끌어당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서 안 부딪히네. 이유가 뭐야? 우리들 사이에 뭐보다? 만류인력보다 마찰력이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나를 당기는 힘보다 지금 나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더 크니까. 아마 같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둘 사이의 만류인력을 만들었다 쳐. 그지? 그러면 얘가 나를 당기는 힘하고 내가 얘를 당기는 힘은 같은 거예요. 내가 무거우니까 내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센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 사이에 만류인력이 만들어졌어. 근데 얘랑 얘네 둘 사이에도 만류인력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 사이의 만류인력보다 우리 둘 사이의 만류인력이 더 뭐한 거야? 센 거야. 왜? 전체 질량이 크니까. 자, 대표적으로 만류인력이 맨날 나오는 지구와 지구 주변 물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만류인력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다. 지구와 지구 주변에 있는 물체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지구도 질량이 있고 물체도 질량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끌어요, 안 끌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만류인력이라고.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땡기면 너도 나를 땡기는데 우리 둘의 서로 땡기는 힘은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구를 땡기는 힘은 우선 제껴놓고,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지구에서 지구가 지구 주변에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불러요? 중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얘는 중력이라고 부르고 쟤는 만류인력이라고 불러요? 그죠? 실제 중력은 뭐냐면 이게 지금 빨간 화살표가 만류인력인 거야. 이제 빨간 화살표는 만류인력인데 조금만 길게 그려볼게. 빨간 화살표는 만류인력인 거고, 실제로 행성 주변에 있는 물체는 이 지구가 뭐 하는 바람에 자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성의 표면에 붙어 있는 나는 이 지구 자전 방향으로 뭐 할 거야? 원운동이라는 걸 해.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원의 바깥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원심력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얘가 원의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중력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이에요, 합. 근데 뭐 대충 봐도 알겠지만 만류인력하고 원심력 중에 누가 세겠어? 만류인력이 더럽게 생겨.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 벡터 합을 했더니 뭐 하는 거야? 거의 이 만류인력에 가까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힘을 받는 거. 그게 훨씬 우세하게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중력과 만류인력은 완전히 같은 값은 아닌 거죠. 근데 크기를 말할 때 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에 대한 크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야? 원심력은 너무 그 크기가 미미하니까 없다 치고 워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만류인력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만류인력 상수, 우리 둘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지구와 나의 질량. 이게 만류인력 2차 중력인 거예요. 이게 만류인력 2차 중력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 무게라고 부르거든. 이게 무게란 얘기야 지금. 그죠? 그 무게가 어떻게 된 거냐면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예요. 이 나머지를 다 상수로 만든 거야. G는 만류인력 상수, 대문자 M은 지구의 질량, 대문자 R은 지구의 반지름 측정해서 넣는 거야. 그러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가 얼마더라? 9.8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무관한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쉴까요? 정리해요. 뭐 쉬긴 뭐 쉬어.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한번 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이 단원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중력이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만류인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나오든 간에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역학 시스템에서 그러면 역학 시스템에서는 중력만 작용하나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뭐 많다며.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 탄성이 뭐 많다며. 그런 힘들이 존재하면서 아니 번개가 쳤어. 번개는 왜 치는 거야? 전기장 때문 아니었어요? 아니구나. 왜지? 거미줄은 어떻게 매달려 댕겨요? 줄의 장력 때문이에요. 거미줄이라는 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걔가 말 그대로 나를 매달아 주니까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거지. 실에 걸리는 힘이 존재하지 못하면 매달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실의 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실의 장력도 이 거미의 무게가 만들어내는 힘이긴 하지만 만약에 실에 걸리는 힘이 안 만들어지면 거미는 매달려 있을 수 없어. 그냥 떨어졌었어야지. 여러 가지의 힘들이 중력뿐 아니라 다양한 힘들이 역학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탄성력이다. 그러면 탄성력은 용수철처럼 탄성을 가진 놈한테만 만들어지는 힘이야. 그지? 마찰력이다. 그 마찰력은 접촉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힘이야. 전기력이다.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얘는 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전하를 띄어야만 만들어지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뭔가 조건이 필요해. 그 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근데 중력만큼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뭐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중력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물체들은 중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중력 때문에 실은 우리 선생님 키가 이만큼인 것도 누구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 조금만 약했으면 전 더 클 수 있었어요. 다 같이 커서 문제지만. 그지? 평균 키가 올라갔겠지, 중력이 작았으면. 그잖아. 왜? 너. 같이 키 작은 사람으로서. 왜? 작은 게 뭐? 나도 크고 너도 크는 게 문제지만, 중력이 좀 작았으면 더 컸을 거야. 그지? 쌤 그러면은 달감이 키 커요?
오래 살아야지. 나는 못 커. 내가 애를 낳고 그다음 또 애를 낳고 또 이게 진화를 세대를 거듭해야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 키가 올라가는 거지. 아무튼 너는 그런 소설책 본 적 없냐? 빠삐용이라고? 모르냐? 나중에 한번 찾아봐. 빠삐용이라는 소설책이 있어. 이 소설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지구가 이제 안녕하게 된 거지. 우주선을 만들어 갖고 우주선 내부를 지구와 똑같은 환경으로 만드는 거. 중력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다양한 생물체들 무슨 노아의 방주 마냥 이렇게 해서 담아갖고 우주를 보내.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떠나거라 하는 거거든. 그 내용 중에 그게 나와요. 우주선 내부의 중력이 지구 중력보다 약하여 평균 키가 다 커지는. 아무튼 그렇대. 자, 아무튼 그래서 중력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를 살펴보자. 그래서 시작이 뭘로 한다? 중력으로 한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중력이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행성 주변 물체를 뭐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어느 방향으로 끌어당겨? 중심. 지구 중심, 행성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겨. 우린 이거를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도 표현해요? 연직 아래라는 표현을 써요. 연직 아래. 그치? 연직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한다. 이 중력의 크기는 아까씩 세워봤더니 중력의 크기는 만류인력 상수, 거리의 제곱, 지구 질량, 물체 질량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구가 완전한 구형인가요? 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구는 어디가 더 길어요? 적도 반지름이 길어요? 극반지름이 길어요? 적도 반지름이 조금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적도에 있을 때 하고 극에 있을 때 중력의 크기는 실은 달라요. 어디가 더 작아요? 적도. 그치, 적도 반지름이 기니까 여기 있을 때가 저위도에 있을 때가 더 작지. 그치, 요게 커지니까 이게 작아져야지. 그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한다? 무시하고 그냥 평균 반지름, 만류인력 상수, 지구 질량 넣어서 요 값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상수인 건 알겠어. 왜냐면 수치와 정량적으로 나오니까 상수인 건 알겠는데 왜 앞에다가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하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 자유낙하 얘기를 해야 돼. 자, 자유낙하라는 얘기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에서 만약 떨어진다면, 자, 얘는 정지 상태로 출발을 하여 아마 떨어지면서 빨라지겠죠? 자, 어떤 힘을 받아서 떨어졌어요? 중력을 받아서. 내가 받는 중력의 방향이 어디라고? 연직 아래래매? 그 연직 아래로 힘을 받았어. 그래서 얘가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 힘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 힘의 크기가 얼마야? 그죠? mg. 그죠? 얘 힘의 크기가 mg야.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실은 무게라고 부르는 거야.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무게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떨어지는 동안 저 무게라고 얘기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일정한 크기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의 방향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뭐하다? 같다.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서 뭐하지만 빨라는 지지만 운동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럼 여기 힘이 작용을 했으니까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자,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물체에게 힘이 작용을 하면 그 힘이 작용해서 힘 때문에 가속도라는 게 생겨. 얘가 가속도야. 그런데 가속도와 힘은 비례 관계에 있고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가속대 법칙이라 하는데 요걸 여기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물질을 떨어뜨리는 힘이 뭐라고요? 무게래매요. 그러니까 요 F 자리에 내가 뭘 넣으면 돼? mg를 넣으면 되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힘이 계속 작용해서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이 소거가 되는 바람에 어떤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9.8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질량이 무겁고 가볍고가 가속도의 크기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량이 소거되기 때문에. 즉 지금 내가 떨어뜨리는 이 물체가 질량이 m짜리인지 2m짜리인지 1kg짜리인지 1톤짜리인지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질량이 크던 작던 가속도는 무조건 얼마다? G 9.8. 그래서 상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연직 아래로 중력을 받아 떨어질 때 무게에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힘의 크기에 관계없이 가속도만큼은 뭐하다? 모두 같다. 너네 옛날에 그런 실험 배우셨잖아요.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떨궜어. 대신 뭐가 없어야 돼 여기? 공기저항이 없다면 중력만 받아서 떨어진다면 쇠구슬같이 무거운 놈이든 깃털같이 가벼운 놈이든 출발하면 뭐한다? 동시에. 그지? 그게 요거 때문인 거야. 질량에 관계없이 뭐가 같아서? 가속도가 같아서. 자, 그래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구나.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해진다고요? 뭐 해진다고요? 빨라진다며요. 대신 어떻게 빨라진다고? 1초에 9.8씩 일정하게. 그지? 그럼 이래 놓고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이 지날 때 속도가 일정한가요? 네, 답해줘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위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다. 맞아요? 속도가 일정하다. 맞아요? 아니요? 속도 빨라지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막 되게 미묘하게 단어 하나 빼고 넣고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A보다 B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나와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결국 뭐라고요? 중력, 가속도, 상수. 그치?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 대신 질량이 2m짜리가 떨어지면 야랑 야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그죠? 같은 높이야 둘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질량이 다르니까 이 두 물체가 낙하할 때 받는 뭐의 크기가 다르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지. 얘는 중력이 얼만데? mg였잖아. 얘는 중력이 얼마요? 2mg겠지. 그지? 힘의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뭐는 같기 때문에 여기 가속도나 여기 가속도나 뭐하니까?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배웠으니까? 낙하거리라며. 그지? 그럼 똑같은 높이에서 떨궜으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도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고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도도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질량이 m이든 2m이든 나한테 안 중요하고요. 뭐가 중요합니다? 높이. 높이가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뭐한 시간? 걸린 시간도 같고요.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도 뭐예요? 같아요. 얘는 매 순간 속도가 같아요. 매 순간. 동시에 뚜루룩 떨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 속도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한 놈은
내가 얘를 H에서 떨궜다. 근데 맞은편에 있는 애는 EH에서 떨구는 거야. 그지? 그래 놓고 묻는 거야. M이죠? 자, 두 물체의 작용하는 힘이 같은가요? 같죠? mg 같죠? 자, 힘 같고 질량 같고 힘 같고 질량 같고 가속도 같은가요? 자유낙하는 질량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G야. 그지? 대신 뭐가 달라서? 낙하 높이가 달라서 아마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를 거예요. 누가 길까요? B가 길겠죠. 오래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야. B가 A의 몇 배야? 그죠? B가 A의 몇 배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요 그래프 가지고 낙하거리는 거시기 했던 거 기억나? 그지? 맞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는 거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H는 2분의 1 GTA의 제곱인 거잖아. 그지? B는 어떻게 쓰면 돼? EH는 2분의 1 GTB의 제곱인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면 B가 A의 몇 배인지 알고 싶으면 A 밑에다 쓸 거. 자, B가 A의 몇 배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나? 그지? 그럼 일단 다 이제 때려치우고 그러면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 1, 2잖아. 그러면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A와 B가 루트 2배잖아. 여기 루트 2배네.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범한 문제는 같은 높이로 나와요. 근데 난도가 올라가면 높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도록 이 그래프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도 굴려먹고 저렇게도 굴려먹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유낙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자유낙하는 뭐 이러하답니다. 높이가 같으면 낙하 시간,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뭐 지면 도달 속력 다 똑같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낙하 아니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뭔 말이냐?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서 공을 툭 던졌어요. 그럼 공이 어떻게 운동해요? 또로로로로로로로 가겠죠? 그죠? 이 공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제 질량이 m이 물체고 V로 던졌다 할게요. 나는 지금 V로 던진 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 수평 속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평 속력. 지금 얘가 지금 여기 탁 던져질 때 수평 속력은 있지만 연직 속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있게 출발을 하셨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없게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의 운동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냥 보니까 조금 뭔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공이 떨어지는 걸 이쪽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지?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춰서 공의 그림자를 보는 거야. 이쪽 벽에 공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공 그림자를 봤더니 어떻게 보이냐?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 공이 여기 이렇게 떨어지더래.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 저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쏴갖고 공 그림자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출발을 했잖아?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일부러 본 거예요. 일부러. 이건 뭘 본 거냐면 얘가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포물선 운동 그대로 관찰을 하자니 우리가 이 운동 상태를 설명하니까 복잡해서 이 공의 움직임을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해석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공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쏴서 보면 연직 방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저 위에서 쏴서 보면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간격을 보세요. 공간격을 보시면 연직 방향의 움직임은 내가 지금 같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한 거거든. 그러면 1초, 2초, 3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간격이 점점 뭐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잖아.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얘랑 비슷하다. 누구랑? 자연학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자, 연직 방향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 얘가 지금. 잘 보면 얘가 왜 떨어졌냐면 중력을 받아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은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실제로는 공이 어디 있는 거냐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 다음 공은 땡땡이를 잘못 그렸네. 그 다음 공은 뭐 요쯤 있는 거야. 그 다음 공은 뭐 요쯤 있는 거고 그 다음 공은 요쯤 있는 거야. 그죠? 요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하얀 움직임을 가졌겠지. 근데 그거를 내가 연직 방향, 수평 방향 바라본 거야. 근데 내가 이 하얀 공에다가 이 공이 왜 떨어졌나, 힘이 어떻게 작용했나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연직 아래로 중력받아서 지금 얘 이렇게 된 거잖아. 무슨 말이냐? 연직 방향으로는 힘을 받았어요. 무슨 힘을 받았어? 중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연직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 거야? 힘을 받아서 자연아카처럼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 연직 방향은 얘가 어떤 운동을 해요? 자유낙하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얘가 중요한 거지? 자유낙하랑 똑같은 운동을 해.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잘 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연직 방향으로 중력 받았잖아. 수평 방향으로 힘을 안 받았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대신 힘은 없는데 처음 속력은 있네. 수평 속력. 그래서 얘가 힘을 안 받아서 무슨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등속이야, 등속. 어디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그래서 그래프도 막 그려. 여기는 어떤 운동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세로축이 수평 속력이어야겠지? 수평 속력이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연직 속력. 어떻게 돼요? 점점점 빨라져요. 근데 처음 속력이 0이지. 자연학과 같아야 된다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뭘 알아보려고 했냐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싶은데 여기 높이가 h다잉?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싶은데 그럼 내가 과연 무엇을 고려해서 걸린 시간을 생각해야 되냐? 자, 떨어집니다 라는 건 연직 방향의 움직임이야?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야? 연직 방향의 움직임이잖아요.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하는 거야. 연직 방향으로는 누구와 같은 운동을 함으로? 자유낙하와 같은 운동을 함으로. 그죠? 자유낙하처럼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뭐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높이.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저기 낙하 높이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걸린 시간 나오는 거야. 그죠?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10m/s로 집어 던지든 20m/s로 집어 던지든 관계없어. 뭐하고만 관계합니다. 높이하고만. 높이가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던지든 결국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대신 여기서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는 뭐가 결정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거리. 대부분 R이라고 많이 쓰는데 수평거리. 얼마나 멀리 가서 떨어질까? 수평거리는 그래프의 면적이잖아요.
그죠? 수평거리는 수평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기 처음 주어진 수평속력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여기서 얻은 시간을 곱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얼마나 멀리 가서 떨어지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야가 10m/s였고 야가 19.6m이며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로 하래요. 그러면 걸린 시간 몇 초? 19.6, 9.8 걸린 시간 몇 초? 2초. 계속 19.6 하잖아. 나 계산하기 귀찮아서. 저거 하면 계속 2초거든. 2초?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야? 그럼 요거 생각하면서 2초라고 넣는 거고요. 그 2초를 구한 다음에 10으로 던졌다니까 얼마나 멀리 가서 떨어지나요? 수평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럼 뭐 하면 돼? 10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미터? 20m. 이런 식으로.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던져볼까? 질량이 M인 물체를 VA로 던지고요. 한 번 던졌어. 얘가 이렇게 또로로로로로로 떨어졌을 때. 자, 질량이 2M인 물체를 VB로 던졌어요. 또로로로로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리 비율이 1대 2예요. 예를 들어 질문! A에 작용한 힘 B에 작용한 힘 몇 대 몇? 그치? 힘은 중력이니까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 질량이 2배니까 그래서 1대2 2번 A가 지면에 도착하는 여기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B가 여기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뭐하다? 같다. 왜? 높이가 같으니까. 그죠? 높이 왜? 떨어지는 이 움직임은 뭐랑 똑같이 생각하라? 자유낙하랑 똑같이 생각해라. 높이가 같으면 뭐합니다? 뭐 어떤 속도로 던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 낙하 높이가 같으면 걸린 시간이 똑같다. 3번 지면에 처음 쐈을 때 처음 저기 출발할 때 수평 속력은 누가 더 빨랐나요? B 몇 배? 시간이 똑같은데 2배 멀리 갔잖아. 2배.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네. B가 똑같으면요. 네. 힘을 몇 배로 상관없이 그럼요. 똑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총을 쏘고 네. 이렇게 떨어져도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던졌어? 수평 방향으로 던져야 돼. 이건 수평 방향이 아니잖아. 그죠? 총을 이렇게 쏘면 그리고 총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 총신에서 힘을 받잖아요. 총신에서 힘을 받는 동안에는 이게 관여를 안 하고요. 총신을 떠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뭐 없는 상황이야? 공기저항 없고요. 저 물체가 회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총알은 가면서 회전도 하고 또 뭐도 해. 공기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은 못하지. 공기저항이 있는 데서 물체가 막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있잖아 왜 그 비행기도 날아가면 그 바람이 비행기 위쪽 아래쪽 표면 날개 표면에 막 거시게 하고 양력이라는 생각 비행기가 붕 뜬다며. 그런 것처럼 총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총신 안에 보면 총알이 나갈 때 뭐 이렇게 뭐 안에 뭐가 있대 궤도가 있대. 이렇게 그 안을 얘가 돌면서 나가면 출발했을 때 얘가 회전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 회전력을 뭐 얼마나 받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얘 궤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대입을 못해요. 얘는 조건 자체가 수평으로 무조건 이렇게 던져도 안 되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던져도 안 되고요. 이렇게 던져도 안 돼요. 안 맞아요. 무조건 어떻게 던졌다? 수평으로 던졌다. 그리고 공기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쟤는 자체 회전 그딴 거 안 해요. 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교실에 백날 던져봐야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 공기저항이 있는데. 그죠?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이게 뉴턴이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해갖고, 사고 실험은 말이에요. 뭐예요?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걸로. 실험이 불가능하니까 여기 공기 저항이 있어서 불가능하니까 머리로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뭘 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원이잖아, 원. 그지? 자, 그냥 이해하기 좋게 그려볼게. 내가 여기 적당한 높이에서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약한 속도로 던지면 얘가 또르르르 이만큼밖에 못 가고 떨어지겠지? 너무 세게 던지면 이렇게 간다? 근데 지구를 벗어나.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적당한 속도로 던져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요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구의 이 공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던져진 거거든? 그럼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 또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럼 또 여기도 이렇게 수평으로 던져진 거잖아? 그럼 또 요만큼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지. 그죠? 또 여기서 수평으로, 아직 속력이 있잖아요. 뭐 어디 간 거 아니니까. 그지? 그럼 또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계속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여기서 8km/s인가? 정도의 빠르기, 이론적으로. 뭐 공기저항이 있다는 거 다 없다 치고. 정도로 던지면 이게 가능하대요. 이론적으로. 지구의 공률과 똑같이 포물선 운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걸로 뭘 설명하는 거야? 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야. 달은 왜 내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지? 를 뭘로 설명하는 거야? 이 달이라는 애가 아마 우리 저기 너네 그거 앞에서 했잖아요. 지구 탄생 과정 하셨잖아요. 태양계 탄생 과정을 하셨잖아. 얘네가 다 같이 돌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도 마찬가지예요. 돌다가 만들어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필이면 지구 주변에서 이 달이 이 속도를 가진 채로 뭘 받게 되는 거야? 지구 중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얘가 포물선 운동을 요만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지구 주위를 계속 무한히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 덕분에? 이 중력이라는 힘 덕분에. 그래서 달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는 이게 어디로 발전을 한 거야? 인공위성으로 발전을 한 거지. 이론적으로 그러하다면 내가 어떠한 높이에 뭘 해주면 이 속도를 만들어주면 얘는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를 계속 돌 수 있는 거야. 뭐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지구 중력만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얘 지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차후에 달의 움직임은 뉴턴의 사고 실험을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걸 바탕으로 차후에 우리가 뭘 만드는 거야?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원하는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기본 바탕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한 놈의 친구를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너네가 학교에 가시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봐요. 대부분 물리 파트는 얘를 꼭 봐요. 그래서 그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교재? 탐구 A 보이죠? 탐구 A. 저걸 시켜요. 쇠구슬을 한 놈은 어떻게 떨구고? 그냥 자유낙하. 한 놈은 어떻게 떨궜다? 수평으로 던졌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그죠? 그랬더니 얘 공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 공의 뭘 관찰하고? 연즉 방향의 움직임,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관찰을 했더니, 관찰 결과 내가 사진을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거든? 잘 봐봐. 여기 두 사이에 얘가 내려가는 요 눈금 간격이 똑같다? B가 내려가는 눈금 간격이 똑같아요. 내가 아까 그린 것처럼 연즉 방향의 이 움직임은 누구랑 같다? 자유낙하와 똑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는 거지. 근데 저걸 다 하라고 시켜. 뭐 몇 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구간거리가 어떻게 되고요, 이 구간 내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되고요,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고요, 그걸 다 시켜요. 그랬더니 가속도가 실제 약 얼마 나오더라? 9.8이 나오더라. 근데 그게 A도 나오고 B의 연직 방향도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A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근데 B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하나는 연직 속력 그래프, 하나는 수평 속력 그래프. 이제 연직 속력 그래프는 얘랑 다르지 않다. 그죠? 근데 수평 속력은 등속이다. 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결과값들을 주고 그걸 해석하라고 한다고. 무는 종이에 뭐 점 찍으라 그러고 뭐 동그라미 그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고 그 다음 최종 목표는 뭐겠어?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지를 이제 해석하라 하겠지. 얘는 무슨 힘을 받아서 그래? 얘는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됐어? 얘는 중력이 있으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보여지도록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별건 아닌데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력이 이 역학 시스템으로서 지구에 또 영향을 미치는 뭐 예시를 들어라! 이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달의 운동도 나오고 인공위성의 운동도 나오지만 그런 것도 나와. 코끼리의 골격 이런 거 나와요. 코끼리는 사람보다 골격이 훨씬 튼튼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을 버티고 있으려고. 그지? 근데 새님은 어때요? 새님은 날아다녀야 되잖아. 그치? 얘가 뼈가 골다공증 걸렸대. 골다공증 뭔지 알죠? 뼈에 구멍 난 거? 그죠? 새님들은 그 날개뼈가 뭐해? 구멍이 숭숭 났어. 가벼우려고. 새를 뭐 잡아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걔는 되게 잘 부러져요. 그래서 날개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뭐 생물권에 영향을 받아서 생물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중력이 없으면 비 오나? 안 오지. 그죠? 대류합니까? 안 합니다. 기상현상도 들여다보면 중력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체 운동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마저 정리하시고 121하고 123페이지는 한번 풀어봐 주세요.